안녕하십니까, 라이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수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학교는 일단은 그 해당 학교에 이제 기초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해당 학교의 기초 시험에 지금 거기 중간기말 해서, 물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기 때가 그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뭐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신 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 평가는 동일하게 이제 쪽지 시험이 따로 있죠. 예. 근데 보통 이제 보면은 중학교에 지금 해당 학교가 시험을 보는 그 과정들 봤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봤을 때, 그때가 이제 많이 학생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중학교의 어떤 그 진면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2를 할 때는 5월달까지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거의 뭐 체력적으로 치료치료 처음 해보고 뭐 학교 적응도 하고 하다가 이제 방학이 갑자기 또 다가오죠. 예. 그러니까 근거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초에 봤었던 기초학력 평가와,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그 7월에 원래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한꺼번에 한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가 수행 평가로 이제 쪽지 시험은 보는데, 그것 또한 시험 같이 하는 시험으로 약간 느껴졌다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 맞고 2학기 됐을 때 다시 복귀해서 이제 여전히 또 자율학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또 여유로움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몇 해가 거듭되면서 봤지만, 이제 2학기 때 이제 조금 더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걸 내년에 3월, 4월에 보는 중학교 2-2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기서 이제 다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2-1 중간 4월 중순과 또 이제 7월 초에 보는 중간 기말, 그리고 하반기 때 또 반전을 요하는 또 2-2 중간 기말 10월하고 12월, 이제 그때를 봤는데 점수가 또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갔을 때 다시 또 네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중간 기말.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수가 1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고, 막상 중학교 3학년 됐을 때는 영어를 보든 수학을 보든 다 고등학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식이 이제 중학교 3-1 수학에서 나오는데, 그게 고스란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뭐 선행을 한 해 만에 얘기하지만 교과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기 그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아예 그냥 그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연결해서 단원을 해서 하는 유튜브도 올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그 학생이 요구하는 기대치는 중학교 3학년에서 뭔가 반전을 요구하지만, 정말 완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1등급을 올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는, 그러니까 1, 2학년이 거의 뭐 고등학교 고1과, 그러니까 중3과 고1은 이제 하나는 묶어야 되고, 중1, 중2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묶과 동시에 이제 거의 어지간하면 수학 또한 이제 좀 연계를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같이 좀 과감하게 이제 다항식과 이런 거는 고등학교 연계도 됩니다.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뭐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은 내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1 과정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연산 부분은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력 충전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풍산자라고 해서 이제 그 개념 완성을 해서 두 개를 개념을 잡는 쪽으로 갑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 학원은 이제 개념 원리로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어왔었고 또 RPM만 했는데, 이게 해가 개정이 되면 될수록 문제가 개념 원리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를 이제 개념 완성 풍산자로 해서 이제 그 나가고, 수학에 정말 그 어떤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력 충전 연산 훈련집을 같이 맞물려서 나가게 됩니다. 역시 또 이게 문제집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제 방향성은 자기주도 스스로가 도와주는 코칭 시스템으로 갖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학교의 어떤 시험 자체가
어떤 정서적인 면을 관찰하고 과정들을 체크하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학도 이제 암기해가 좀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서술형은 결국 그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묻는 과정이고 또 묻기 위해서 문제 자체도 거의 국어처럼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생각을 인지를 하고 내가 정말 과연 아는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 부분과 어느 것이 아닌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고 예, 그것을 이제 끝없이 이제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학교 평가 자체가 관찰 평가라고 해서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총평해서 쓰시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 생활기록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지극히 이제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과정들을 이제 저희는 계속 관찰하면서 체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이제 땜질하면서 또 개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제 계속 찾아가는 예, 그런 과정들인데 결국 만나는 것은 이제 응용 심화 RPM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나가서 블랙 라벨까지 갈 수 있도록 수능 수학을 더 이제 풀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은 좀 더 좀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좀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10분짜리 시험은 10분짜리 그 이상의 자기거화 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학기 중에서는 중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한 문제당 2분을 못 넘기 그 안에 지금 제 시간을 풀 수밖에 없는 좀 비참한 상황인데요. 어떤 수학의 즐거움이나 이런 놀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학기 중에서는 한 시간 내에 푸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이제 100분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은 60분에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30문항을 그러니까 몇 초짜리 막 이런 거 쉬운 문제집과 이제 막 앞뒤로 보면서 그러니까 번호 순으로 풀면 절대 안 되고 어려운 거를 뒤로 빼고 쉬운 것부터 먼저 푸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시험 보기 전주나 3, 4일 전에 다시 기출을 봐서 거기서 또 문제점을 또 찾아내서 또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좀 더 깊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서 좀 깊게 자기의 틀린 부분, 자꾸 넘어지는 부분을 자꾸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좀 하나하나 좀 다 곱씹어 가면서 복귀하는 마음으로 이제 방학 때는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킬러 문항이라든지 킬러 문제를 어디서 내가 넘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가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학교 기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중2, 중3,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 2학기에 준비가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문항의 단원별로 해서 다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집을 가지고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10월 중순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바로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범위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기말고사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연결시킬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것이 내년에 내년 학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이제 하반기까지 쭉 해서 중간 기말 10월하고 12월에 볼 수 있는 거까지 다 커버가 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진도를 뽑아야 놔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중1들은 중2 거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중2는 중3까지 나가죠.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수학은 그 단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를 안 건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중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개념 위주로 해서 방학 중에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진도대로 나가야 되는 각기 해당 학교 기출 중심으로 내신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력 충전의 연산집 그거 아시죠? 그다음에 개념 완성의 풍산자 같이 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개념 원리라고 하는 문제집이 원래는 이제 오래된 우리가 했었던 문제집인데 이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와 RPM으로 갈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났을 경우 이제 자이스토리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랙 라벨 해서 이제 수능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푸는 쪽으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이제 굳이 말하면 2학년까지 또 완전히 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결국에는 이제 수능 수학의 문제까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이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일단은 그 각 해당 학교의 교재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예, 지극히 본문 중심으로 그 본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어는 일단은 중학교 1, 2, 3학년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지금 전체적인 그 학교에서는 자습서 영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일단은 빠를수록 좋죠. 지금 10월하고 또 이제 12월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여름방학 때 이미 다 그 진도를 뽑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내용과 이런 것들을 한글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어로 받아 적을 수 있도록까지 다 본문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법이 있죠. 예, 지금 중학교는 이제 그 단원별로 해서 이제 나오는 문법 문제가 학교에 준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이제 2학기 10월 거 중간고사의 범위를 안다면 또 기말고사 범위를 거기에서 또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문제집 문법을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 달라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의 학생들은 50%만 이제 학교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문법은 전체 범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는 EBS 수능 영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BS 교재화하고 50%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는 내신용 영어가 50% 나오고 그 반반씩 해서 그게 내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고1 때 가서 그때 가서 하느냐?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영어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EBS가 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단어는 7천에서 8천 단어까지는 치고 갔어져야 이걸 뚫리는 거고, 고등학교는 이제 10,000단어까지는 충분하게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려고 EBS 따로 수능 따로 학교 거 따로 해서 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조차 절반만 쓰지 절반은 또 EBS 끌어다 쓴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시죠? 때문에 일단은 해당 학교가 그 K라는 어느 중학교다 그러면 거기는 기출이나 영어적인 거는 다 뽑아서 봐야 되고, 이 여름방학 때는 가을 시즌에 올 2학기 중간 기말고사의 범위는 다 들어가야 된다. 중1은 내년에 지금 해당 학교가 어디 갈지는 모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그 해당 학교에 한 3-4군데 되는 자습서 용에 있는 그쪽 수준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기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중학교는 바쁩니다. 여행 갔다가 뭐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참 생각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백업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1들의 여름방학들, 또 중2 영어방학들, 뭐 중3 참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학교 지금 이제 중2, 중3, 중3은 이제 다음 학기 지금 그 중간 기말고사 다 준비 다 들어가야 된다. 본문, 리딩이든 문법이든. 그리고 그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중등 영문법 교재가 따로 붙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것도 내신 5등급, 3등급, 1등급으로 세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좀 힘든, 만약에 5등급을 했을 때는 지금 초등 영문법도 같이 맞물려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법이기 때문에 중등 영문법 교재를 충분히 2권짜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물고 가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리딩은 마더텅 교재를 하면서 중2 1, 2, 3까지 해서 계속 그것은 물고 가야 되고요. 그건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수능 영어의 리스닝 그 듣기 평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방학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뭐 MBC 영어 경시 이거 방학 끝날 때 8월 말쯤 됐을 때 그때 한번 시험 봐도 되죠. 그걸 통해서 한 이제 70에서 80점대 나오면은 아주 안정권이 볼 수 있고 됩니다. 그리고 80점대 나오면은 성대 영어 봐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점대 나올 거예요.
경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별도가 상당히 높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하든지 지금 EBS 올림푸스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도록 이제 좀 그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하지만 내신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내신은 50%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50은 해당 학교 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어는 접근을 해야 돼요. 영어 쉽잖아. 웬만하면 다 뭐 2등급만 나오면 돼. 절대 등급이야. 근데 작년 수능이 거의 의학대학원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쉬웠으면 계속 꾸준히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작년 수능이 영어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알아도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방학을 잘 활용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등 영문법 3,800제를 계속 풀어서 이제 그 학년별로 있으니까 그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 영문법 문제 폴리 시리즈 1, 2가 있고 그걸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중등 영문법 교재 3,800제 기본으로 몰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휘력은 이제 워드마스터인데 지금 이거를 빨리 중등 거를 해결을 봐야 돼요. 그 지금 그 시리즈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낸 다음에 강성태라든지 뭐 고등 수능 어휘집을 해서 빨리 들어가서 그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건 방학 중에는 해야 될 일이고 학기 중에서는 이제 지극히 이거는 그 지금 10월에 있을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 문장 어휘까지는 다 커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다 먼저 일단은 학교 걸 먼저 해야 돼요. 중고등은 무조건 학교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맞물려 갈 수 있도록. 근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학교의 자습서에 문법이든 어휘든 모든 포커스는 학교에 준한 출판사 그 교과 자습서로 집중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력을 따로 말씀드리면 워드마스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리즈별로 나가야 될 것이고 이거 의미는 이제 학원에 있는 18단계가 다 끝났다는 전제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중1들은 10단계 이상 가야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다 이해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뭐 나중에 토익이나 봤을 때 이제 그때 얘기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머릿속에는 학교에 이제 그 고등까지 다 해당 학교에 있는 이제 기출 문제의 그 시험 범위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3들은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겨울방학 때는 EBS 본문까지 해서 교재부터 다시 물고서 같이 들어가면서 내신 준비를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늦어도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빨리 중학교 수준을 탈피 적어도 한 7,000, 8,000단은 넘어서고 그렇게 해야 열리게 되고 이제 EBS 거를 이제 빨리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1-1 중간고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중3하고 거의 난이도가 한 3배는 어려워요. 학교별로. 공립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어는 지금 해당 학교의 이제 중학교는 평가집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국어 또한 중고등이 택한 그 학교가 선택한 출판사와 거기에 대한 평가집 중심으로 일단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배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안에 이제 문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논술적인 내용 요소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해당 학교 출판사 그 작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평가집을 빨리 훑어서 보고 난 후에 고등어휘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고등어휘의 수준이 되는 걸로 그것을 뚫어줘야 좀 이제 언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부분이나 시사 부분 뭐 여러 가지 것들 다룰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또한 어휘를 또 그때그때 가서 이제 외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언매를 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이제 4, 5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중학생들도.
이거를 뭐 그때 가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국어의 영향 범위가 뭐 아주 생각보다 예전에 알던 국어가 아니라 이제 국어에 대한 영역 확장되는 면이 상당 지당하게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국어적인 부분에 어떤 우리 한글에 대한 또 한국의 어떤 고등 어휘가 높지가 않으면 영어적인 해석도 다 결부가 되죠. 과학적인 어떤 추론적인 문제도 그것도 구멍이 나죠. 수학적인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도 국어적인 영향이 연결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어, 사회, 과학 그리고 역사까지 이게 한 통으로 이제 묶여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다면 초등이 지금 국어 사회 가는 것처럼 국어 중고등도 마찬가지로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내신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면 뭐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말에나 특히 현재로서는 이제 암기 과목을 국어가 잘 형성이 잘 자기 거화 되어지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확고히 있어야 스스로 자기주도가 했을 때 사회나 역사나 과학이 풀려가요. 그리고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 해당 학교 평가 문제집으로 영어처럼 똑같이 이제 1, 2학기 1-1, 2-1 중고등 각각 그 진도를 빨리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있어. 가장 중요한 게 학교 교재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중학생 지금 이제 중3 그러면 3-2 평가집부터 들어가야 돼. 국어. 그 작가가 쓴 거를. 그래서 10월 바로 중학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영어 성격이 비슷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싹 다 풀어놔야 된다. 어색함이 없이 그리고 추가된 교재 이제 그 논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적인 요소가 있는 그 묶인 용어가 있어요. 아니면 고등어휘라고 해서 딱 묶인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좀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문의 사설이 읽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또 언론 고시를 볼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수능의 언매를 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수능 국어를 언어 영역을 이제 그쪽에다 맞춘 쪽으로 이제 보캐블러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국어인데 꼭 영어같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영어가 뚫린다. 그걸 그 자체 그러니까 고등 어휘의 수준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영어적인 어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란 얘기죠. 그리고 수능 갔을 때도 언매를 택할 거예요. 언어와 매체를 택할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화작은 거의 할 수도 있는데 화작은 이제 거의 문학적이니까 그 언매를 택한다고 한다면 그 거기에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간 많을 때 그때부터 특히 방학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러기에는 이제 하여튼 수능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한번 그 국어 한번 보세요. 그게 저희 때 했다가 유사한지. 국어 선택 과목인지 모르는 건 많습니다. 언매가 또 뭐라고 묻는 분도 있고. 언매와 화작이 두 개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준에 맞춰서 격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게 50대 50이다. 5대 5로 나눠서 수능이 50, 이제 내신이 50 그래 가지고서 그 중간 기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범위는 다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이제 방학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 영상은 이제 재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영상은 이제 따로 이제 하나씩 좀 만들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급한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라이메드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성적표와 함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알차게 알토란처럼 잘 써서 이번 여름 방학 때 또 뭐 코로나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럴수록 더 전략적으로 잘 건강 유지하면서 실용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